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 2022년 7월 10일 오후 2시 49분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환경 글로벌 마켓 잘 보시죠? 국민의 대다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 이거 꼭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윤재성 뉴생명 자산운용 CIO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말한 거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 영상 거의 다 보셨죠, 여러분? 조회수가 12,987이지만 제 구독자님들은 거의 100%다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하지만은 이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오면서 세계의 흐름을 알려고 노력했는지 아실 거예요. 이거 들으신 분들은 이거 내가 계속 이야기한 건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분께서 여기 윤재선 CIO님한테 그걸 물어봐요. YCC 컨트롤 정책 포기하냐? 그러니까 확답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개념을 해요. 그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렸죠. 오늘 지금 그 일본 참의회 선거합니다. 이 참의회 선거에서 만약에 집권 여당이 승리를 하면 집권 여당이 승리를 하면 현재 YCC 컨트롤 정책은 지속적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은 참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압도적으로 우승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면서 YCC 컨트롤 정책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거는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 권한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제 아무리 그 일본 중앙은행장이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무언의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흐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7월 10일 날 자랑 큰 변동이 생긴다. 그런 것들. 자, YCC 컨트롤 정책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YCC 컨트롤 정책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 꼭 들으세요. 제 영상에 YCC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수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YCC 컨트롤 정책은 정말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연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걸 분석해서 제 나름대로 또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것은 뭐냐면 그냥 심플하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못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뉴스에 안 나오는 건데 러시아가 러시아가 발언을 했는데 누구한테 발언했냐 이스라엘한테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이스라엘 너 시리아 어떻게 하는 거 야 좀 하지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리아 공격하지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 했냐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 나 공격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리아 대공 방어망을 누구가 쓰고 있냐? 러시아 거를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이 시리아의 자금줄은 누가 공급을 하고 있냐? 이란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에는 뭐가 있죠? 극단 무진 세력이 있습니다. 극단 무진 세력. 우리가 전통 그거 뭐죠? 이스라엘 알라 신을 받드는 종교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단군파, 한국으로 따지면 단군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극단무진 세력 아시겠죠? 이 시리아는 자 러시아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공격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자, 그 전에도 알려졌지만 이 시리아는 뭐죠? 인류 5대 문명 중 에게 문명의 태동지이기도 합니다. 이 태동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를 다 아셔야 돼요.
매크로적 분석을 하려면 왜 이 시리아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전통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시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 시리아의 종교의 어떤 정체성은 에게 문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엮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종교에 미치고 그 종교에 의해서 인간은 학습을 당하고 학습을 당하니까 그런 학습 결과에 대한 행동 패턴이 나오고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뭐죠?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하나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에 그 석유 YCC 컨트롤 정책 이거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일 때 어떻게 된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미국 쪽 자료를 조사를 하니까 40달러에서 60달러까지 상한선을 설정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 언제 발효하냐면 연말에 발효합니다. 지금은 아니고 연말에 발효를 합니다. 연구 자료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그 역효과가 1975년경 YCC 컨트롤 정책을 썼던 그때와는 다른 이유가, 그때는 중동만 미국이 제어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러시아를 제어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래서 역효과가 일어난다. 러시아가 배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배째를 하는 방법, 러시아가 어떻게 하냐? 감축. 러시아가 야 그러면 나 그 러시아 우랄산 석유를 아예 몇만 배럴을 수출을 안 할래? 뭐 이런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왔는데 3만 배럴을 감산 시 그 브렌트유는 190달러까지 도달하고, 만약 러시아가 5만 배럴 감산 시 브렌트유는 그냥 브렌트유라고 할게요. 브렌트유는 380달러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 12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난다. 정확하게 이거 YCC 컨트롤 정책을 쓰면 난리가 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뭘 사야 돼? 엑슨, 쉐보론. 지금 유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연말이 되면 미국의 잘못된 정책안으로 인해서 이런 속된 말로 뭐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난다. 이거 참고를 하시고, 이거 알려드렸고요. 노트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준에서 최근 업데이트된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실업률은 2022년 실업률은, 이거 연준이 자료예요. 2022년 실업률은 몇으로 마감을 할 거냐? 3.7%로 마감하고, 그 다음에 내년 2023년에는 실업률이 3.9%까지, 그리고 2024년에는 실업률이 4.1%까지 증가한다. 근데 이거 예전에 제가 강의 다 했죠? 강의 다 한 건데 이렇게 적어서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 2024년 이게 실업률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2024년 지금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준에서 세팅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에는 뭔가 큰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이 터진다. 이번에는 뭐다? 이번에는 더블 딥이다.
더블 딥이다.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더블 딥이다. 더블 딥. 오버워치 하시나요? 오버워치. 제가 40 중반이지만 오버워치를 한 지가 한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점수가 그래도 900점이야. 여기에 보면 오버워치의 그 캐릭터 중에 솔저가 있어요. 솔저가 뭐라고 하냐? 항상 이 녀석이 항상 뭐라고 하냐? 게임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오버워치 할 때 맨날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팀해서 싸우면 지지만은 어쨌든 정말 좋아합니다. 오버워치 솔저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게임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있어요. 이거 더블 딥 옵니다, 여러분. 명심을 하세요. 더블 딥. 내년에는 뭐 딥 오는 거 당연히 알고, 그러다가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딥이 24년쯤에 시작이 합니다. 24년. 그럼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좀 힘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요거를 이 플랜을 짜놓은 걸 봤을 때 부동산은 존버를 버틸려면 버틸 분은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 25년까지 그럼 버텨야 됩니다. 25년까지. 자, 사실 분은 언제 사? 24년 후반쯤에 사면 된다. 자, 큰 그림은 나왔죠?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쭉 바뀌는 거예요. 24년이면 뭐죠? 바이든 미국 선거 있죠. 24년이면 그 부분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다 계산을 해야 돼요. 24년이면 미국 선거가 있다. 자, 그리고 미국 선거가 있는 해는 뭐죠? 비트코인이 항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24년 이쯤에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그래서 비트가 미친듯이 올라가요. 자, 이런 큰 그림 이것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금 ETF예요. 금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자, 이것의 의미는, 자, 금 가격이 올라가면 죽어야 되는 녀석이 운명적으로 하나가 있으니 DXY예요.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해야 된다. 이 달러 가치는 큰 위기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의 호재는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그 일본 쪽에서 호재가 터지면 달러 가치는 내려간다. 달러 가치는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골드만에서 말하길 금 가격은 향후 얼마까지 올라가냐? 2,500달러. 2,5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 까먹고 있는 게 뭐냐면 7월 미국 날짜 7월 11일 노드 스트림 1 이거 아시죠? 부품 교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이때 러시아 측에서는 일부러 가스 공급량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그냥 줄인다고 합니다. 핑계거리 좋으니까요. 터빈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자료의 핵심은 뭐냐면, 이 자료의 핵심은 3개월 평균, 3개월 평균 그 향후 주문이 있잖아요. 미래 주문에 대해서 필라델피아 여기 연준이에서 조사를 했나봐요. 각 공장의 대기업에다 몇 군데 전화를 하니까 주문량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측량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조업 지수는 급락하는 거예요. 즉, 뭐죠? 주가는 내려간다. 큰 방향은 무조건 주가는 내려간다. 지금 주가가 뜨는 거는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 근데 얼마나 올라갈지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자, 이 자료도 작업 쉽게 말하면 직장이 피크를 쳤다는 거예요. 고용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용 지수 값이 피크를 쳤다. JOLT 이거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맞죠? 이게 이제 피크를 치고 어떻게 되죠? 꺾인다는 거예요. 쭉 꺾인다. 쭉 사람을 고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고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자료는 제가 얼마 전에 주가가 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룸버그 자료인데, 자, 이걸 중요시 봐야 됩니다. 지금 과연 반등이 맞냐? 여기 보면 여기서는 반등이 맞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불트랩 돼 있잖아요. 불트랩. 여기 뭐 일자예요. 일수. 아마 여기 기준점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고점에서부터 말하는 것 같아요. 고점. 전고점을 뭐 어떤 사람은 작년 11월 중순, 어떤 사람은 올해 1월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보니까 지금 최근에 불트랩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올라간다. 지금 현상이 뭐냐면 여기 검은색 차트 있죠? 이 검은색. 최근 큰 그림이 이 검은색 따라가더라. 검은색. 이 색깔은 요 색깔은 이제 최근 수치값이 SPX 수치값이고. 그러면 반등이 온다는 거예요. 검은색 따라.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거 따라 이만큼 반등이 오는데 대략 한 믿거나 말거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10%니까 한 8% 잡으면 될까요? 8% 정도 오르고 조정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조정 8% 정도 오른다는 거예요. 8% SPX 기준으로 8% 정도 오르고 큰 조정이 와서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시 뜨잖아요. 이 다시 뜨는 거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CPI 좀 이따 제가 그 자료가 있나? 자료가 있어요. 나중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CPI 예측치가 새로 또 나왔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우선은 8%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최근 저점에부터 올라간 거에 절반은 또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고 다시 오르는데 다시 오를 때 이 부스터가 뭐냐면 여기 구간 부스터가 뭘 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이 CPI 수치값 때문인 것 같아요. CPI 수치값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수치값이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간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주가가 막 급등할 것 같아요. 자, 이 자료는 뭐냐? 이 자료는 지금 이제 이 검은색이 현재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노 리세션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 자료는 리세션일 때는
이렇게 내려간다. 요것도 결국엔 내려간다. 리세션이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간다. 큰 그림은 내려간다. 맞죠? 이 자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합니다. 전 아주 어렵게 가져온 것들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여드려도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이유가 보여드려도 여러분 걸로 만드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을까요? 난 그게 의문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 채권이 항상 시장을 먼저 앞서갑니다. 채권이 먼저 시장을 앞서가고, 그 다음에 스탁 주식이 먼저 앞서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 재화 뭐 있죠, 실물, 커머디티, 구리, 뭐 금, 은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그냥 구리 잡으면 되겠죠. 구리, 구리.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구리가 됐죠. 구리가 됐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뭐가 살아나죠? 반드가 살아난다. 이제 반드가 살아나고 채권 시장이 살아날 거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살아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커머디티가 살아날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술적 반등이 좀 온다, 그것도 좀 세게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양한 자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옛날 자료가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제가 막 엄청나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를 추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하시고 조사를 해보세요. 자, 이 자료는 뭐냐면 급등이 오긴 오는데, 여기 51선 있죠? 이 색깔 오긴 오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여기 51선, 이게 51선 3972를 뚫어야 그때부터 급등이 와서 4200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했죠. 4250. 저는 한 여기까지 설정했거든요. 4250. SPX가 4000을 뚫어야 그때부터 급등해서 4250까지 무난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는 제 말이 맞냐 안 맞냐를 보시려면 SPX가 최소 3950을 뚫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SPX가 3950 뚫고 4000까지 4000 뭐 1 이렇게 찍었다. 순간적으로도 딱 찍고 내렸다. 그러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개념으로 캔들이 그려지면 뭐죠? 4250을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3950에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다시 또 하단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번 상단에 탁 걸려서 또 내려갈까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뚫을 것 같은데 3950 우선 이걸 뚫어야 4000을 뚫으니까 우선 3950을 뚫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자료는 뭐냐면 CPI,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요한 CPI 예측치 가장 최근 거예요. 이 자료 나오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콩, 뭐 기타 식품 가격 선물들이 급락하고 있다. 석유 가격도 급락하고. 그래서 CPI 지수값이 아마 8월 달에 발표하는 거는 엄청나게 낮게 나올 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료가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고 말한 게 아니라 이거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JP 모건에서 자료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6월이 고점이었다라고 나옵니다. 6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6월이 고점이었다는 게 6월 달에 발표했던 CPI가 고점인 건지 아니면 7월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죠.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목요일인가? 그때 발표를 하죠. 7월에 발표할 6월 CPI가 고점을 찍을 건지 고점을 찍고 제가 예측한 8월에 7월 CPI를 발표를 하면 6월보다 낮게 나오는 건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만약에 이 차트가 말하는 것이 6월 달에 발표했던 그 CPI 지수값이 8.5인가 그렇죠. YOY가 8.5로 기억하는데 이게 고점이었다. 그래서 7월에 발표할 6월달 CPI 이 6월에 발표한 거는 5월달 데이터 값이죠. 당연히 YOY는 연도를 기준으로 연과 연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MOM은 달과 달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CPI 발표하는데 그때 발표하는 지수값이 6월보다 낮게 나오면 이거는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그 4200 아주 무난하게 심플하게 쭉 가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자료는 뭐냐면 지금 시중 자금이 어디로 모이고 있냐? 금으로 모이고 있다. 금 ETF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금으로 골드 ETF로 자금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석유 관련이에요. 석유 관련. 조금 전에 윤재성 CIO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 나 최근에 유가 베팅 했잖아. 120달러에 팔고 최근에 유가 베팅 했잖아. 그 이유가 이거예요.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이 차트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 가스 가격도 다시 올라갈 거다. 이 화살표가 떴다. 그럼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유가가 임계점 너무 올라가면 그 테크는 힘듭니다. 테크는 내려갑니다. 나스닥 대표적으로 나스닥은 폭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유가가 단기적으로 20%나 제가 그때 적중했잖아요. 유가 폭락한다. 그 강의하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터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임시적으로라도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해석. 그래서 나스닥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유가가 막 갑자기 하루에 10%씩 떠버리면 그러면 또 곤란하죠. 그러면 나스닥은 또 내려갈 거고. 그래서 우선 유가가 지금 단기 바닥인 것은 아마 거의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제가 VIX의 가속도 값이 있다고 했죠.
VVIX는 VIX의 순간 가속도 값을 그래프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VVIX가 거의 바닥이라는 거예요. 보면 VVIX가 거의 바닥이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VVIX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확률 값도 높다. 그러면 이게 VVIX가 올라가면 VIX도 올라가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긴장의 연속이다. 긴장의 연속이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고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고민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4200까지 간다. 어떤 자료를 보면 아니야, 다시 바닥으로 가. 뭐 3600선으로 다시 내려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자료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아니야, 내려갈 거야. 그거에 대한 어떤 차트적인 거예요, 이거는. 여기 하단 화살표가 있습니다. 러셀 하단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뭐 많이 올라갔죠.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더 오를 확률값보다는 내려갈 확률값이 높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 여기 열십자가 있으니까. 열십자가 떴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우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알아야 되겠네.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영상. 자, 이거 또 참고를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73년도 이 큰 흐름을 따라간다고 하면 왜 안 되지? 이 73년도의 큰 흐름을 따라간다고 하면 이제 박스권에 형성이 될 거다. 박스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냐?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어떤 박스권이 있다. 여러분들이 SPX를 보면 다우존스를 보시면 다우존스를 잘 관찰하시면 하단 최근 저점과 여기 이 부분 박스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대충 이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쭉 가다가 폭락을 한다. 그런 그림. 박스권 안에서 논다는 거예요. 다우존스가 박스권 안에서 놀면 뭐 나머지도 비슷하겠죠. 큰 그림은. 그래서 이 부분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박스권이면 SPX 4000을 못 뚫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긴장해야 되는 한 주가 된다. 최소 여러분들은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아마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왜? 이 4000을 뚫냐 못 뚫느냐 이거거든.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예를 들어 월화만 하루에 1%씩만 올라도 4000은 무난하게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화수까지는 아마 큰 돈 투자하신 분은 잠 못 주무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이번 영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기술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